자, 세 가지를 건강식품이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약은 치료 목적. 부작용. 그다음에 건강제품은 호전반. 네. 이거는 가장 크게 전 이쪽 일을 한 25년 했거든요. 건강식품만. 네. 요거는 부작용이 유무예요. 자, 이렇게 구분 돼요. 저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 돌팔이 약장사예요. 라이센스가 없이 건강식품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약.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도 부작용을 알아요. 네, 부작용을 아는데 그거보다 순기능이 더 있으면 처방을 해줘요. 고혈압약 먹으면 신장기능 떨어지고 알아요, 의사들도.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그거보다 혈압이 올라가서 터지는 게 더 큰 문제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취급을 하고, 건강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부작용보다 호전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정부에서 부작용이 없는 걸로 판명해가지고 아마추어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건강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네. 그럼 여기는 또 왜 구분이 되어지냐 이거죠.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칡즙이에요. 이렇게 즙 짜놓은 거. 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요,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오메가3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게끔 권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료를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주원료가 있고 부원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희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15mg 들어있어요. 이만큼이죠. 근데 얘는 주원료로 들어가요. 네. 여기서 이런 체험 사례를 보이는 거의 대부분은 국제 특허 받은 강황이거든요. 얘는 300mg 들어가 있어요. 20배 들어가 있는데도 주원료를 못 넣게 해요. 네. 기능성 원료로 분류를 안 해줘요, 국가에서. 네. 그래서 이건 부원료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식품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타민하고 미네랄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드리면 비타민제네? 근데 비타민제가 뭐 이렇게 비싸? 네. 근데 사실 얘는 올인원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 법에 따르려다 보니까 기능성 원료 15가지를 메타버스에 넣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자, 총 40여 가지 중에 기능성 원료 15가지, 나머지는 한 20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이거 보면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약을 처음에 개발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를요 음식으로 봐요. 저는 구분을.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40여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 이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것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담아놓은 음식이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먹고 누구나 다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된 분이 병이 걸렸을 때 얘를 먹고 생활습관 조금만 바꿔주세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자, 들면 어떤 생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대부분
그 현대인들이 물을 잘 안 드세요. 내가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2리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화장실 소변 하루에 6, 7번 봐야 돼요. 한 번 버릴 때마다 200cc가 나가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운동 부족 때문에 신진대사가 덜 돼서 물을 안 먹어요. 네. 얘는 디톡스 제품이거든요. 얘 먹고 물 안 먹으면 하나도 못 봐요. 오히려 더 힘들어. 네. 그리고 몸이 찬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몸이 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먹었을 때 또 효과가 좋고, 몸이 찬 사람한테 특별하게 부탁하는 게 밀가루 음식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해요. 왜? 밀가루 음식은 거기에 뭐 방부제나 색소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성질이 차요, 밀가루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따뜻한 찹쌀 종류의 음식을 좀 더 드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먹어야 될 그 다량 영양소라는 게 있거든요. 단, 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 50%, 30%, 20%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50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체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한 70% 가까이 먹어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부스트 먹으면서 꼭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첫 번째, 물 2리터 드셔주시고, 두 번째 밀가루 좀 줄여주시고, 세 번째 계란 3개 꼭 드셔주세요. 만약에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계란 3개하고 토마토하고 야채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든지, 한 끼는 그렇게 드시고 다음날 저녁은 일반 식사 해서 격일제 헛갈리는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렇게 건너야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 10개월 가까이 메타부스트를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보니까 식습관, 생활습관에 문제 되셨던 식원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은 절대 아니고 음식인데, 음식을 통해서 생활습관 조금만 바꿔주면 건강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다 운동을 좀 하면 더 좋겠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대박이죠. 안에서 문제죠. 안에서. 주하고 부하고 원료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약처럼 팔아. 나 아까 저기서 얘기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선생님이 개발하신 분이세요? 예? 선생님이 개발하신 개발한 분은 저희 이제 총괄 이사님이시고, 이제 저는 이분들하고 한 7년 지기예요. 이 회사의 최고 직급자예요, 제가. 홍재 그래서, 선생님 남편. 제품 설명이나 이런 건 거의 저나 이제 집사람이 주로 하죠. 그래 제가 올바르게 설명을 해도요, 들으려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놓고 딴소리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저는 식생활 습관을 고쳐가지고 저는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얼만큼 음식이 중요한지 좀 깨달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몸이 되게 찬 사람이라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밀가루 음식을 끊었어요, 케어할 때. 그리고 저는 육류도 3년간 안 먹어봤어요. 현미밥만 3년 이상 먹다 보니까, 원래 여기가 갸름했는데 3년간 씹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특히 이쪽으로 씹다 보니까 이쪽이 더 나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음식으로 좀 케어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원료하고 부원료를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네. 자, 기능성 원료 15가지, 비타민 A, 비타민 B군이라 그래요. 요즘은 B가 대세예요. 오늘 아침에도 선전하는 거 보니까 비타민 B군 설명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활력은 올려주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꼭 필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알파벳 순서대로 C, D, E. 네, 그래서 비타민 계열 7종. 죄송해요. 4종, 그 다음에 B군 7종.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4가지, 15가지예요. 그래서 15가지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15가지에 대해서 요렇게 광고하세요라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주원료. 네. 네. 자, 얘가 주원료고, 부원료 볼게요. 근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은 부원료 싸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잠깐 강의하니까요. 살살 좀 말해주세요. 예. 강의하니까. 예, 말씀을 하시려면 이 안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예. 조금 획일적이에요. 예, 부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주원료도 이제 그 양이 또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자, 기능성 원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 들어가 있으면 기능성 원료라고 등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타민 B1은 1250%예요. 권장량이. 예.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칼슘하고 철은 43%, 42%예요. 30 이상 넣으면 돼. 30 예, 이상 넣으면 예. 되는데. 그래서 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기능성 원료에. 그러니까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표기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타재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권장량의 거의 1000% 가까이 높거든요. 네. 그 이유가 비타민 B군은 먹어야 되는 양이 너무 적어요. 네. 실제로 이 7가지 합쳐봐야 비타민 C의 절반도 안 돼요. 7가지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다 더해봤더니 비타민 C의 절반도 안 돼요. 비타민 C는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1000ml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있어요. 한 포에 1000ml라는 거죠. 예, 한 포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포 기준이에요. 기준이 정확하게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냐면, 자, 이게 한 박스에 30포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30포는 뭐냐면 현재 나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최소량인 거예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이 내 건강 유지를 하려고 해요, 개선을 하려고 해요? 개선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2포. 네.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 하려면 많이 더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체지방을 빨리 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3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3일째까지는 한 포만 드셔주세요.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왜? 새로운 음식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4일부터 한 달 동안은 2포 드세요.
그리고 한 달 이후부터 세포까지 증량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세포 이상 드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래봐야 영양소 흡수는 세포까지만 된다. 나머지는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 메타부스트를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 B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비타민 B군 때문에. 어떤 종합영양제 먹었더니 소변 색깔이 안 바뀐다. 그거는 비타민 B군이 아주 적게 들어가요. 네, 소변 색깔이 형광색으로 바뀐다. 라면 비타민 B군이 저희처럼 한 1000%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각자 비타민 B군이 필요한 양이 틀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소변 색깔이 약간 바뀐다. 예민한 분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양만 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원래 B군은 8가지를 다 먹어야지 가장 효과적이라 그래요. 근데 저희 비타민 B12가 부원료 처리됐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B12는 양이 제일 적어.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이 가루에다 넣다 보니까 어디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조사에서 처음에는 기능성 원료로 등재한다. 아 이거 나중에 검사해가지고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부원료 처리를 합시다 해서 부원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로바렉스라고 3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거든요. 이런 큰 제조사에서는요 이렇게 10g 이상의 분말 형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 B12는 다 부원료 처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15가지 이 기능성 원료가 있고 부원료로는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미노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아르기닌 500mg. 아까 얘기했죠. B1은 15mg인데 얘는 주원료고 L-아르기닌은 500mg 들어가 있는데 주원료를 처리를 못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식약처 법이에요. 네. L-아르기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내 몸에서 산화질소를 생성시켜주고 네, 그리고 말초 혈액순환까지도 도움을 줘서 먹는 천연 비아그라라는 이야기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분들 말초 혈액순환 안 되는 쪽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성분이에요.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아미노산은 잘게 쪼개져야지만 세포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먹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다 이야기해요. 실제로 체험 사례집에 보면 1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원래 살이 처지고 좀 뭐랄까 쭈글쭈글 해야 되는데 저희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미노산 9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리 딸기과죠. 딸기 뭐 아사이베리 블루에 아주 요즘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서 스치는 게 베리류잖아요. 저희 7종 들어가 있어요.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타 마지막으로 보시면 저기 보면은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 해가지고 얘도 7종 들어가 있어요. 네. 코엔자임 Q10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건강식품
중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코엔자임 Q10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혈압을 조절시켜줘요. 혈압을 안정. 그래서 요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코엔자임 Q10이 건강기능식품 필수로 많이 들어가요. 혈압을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국제특허 3가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피크노제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비타민 C, 비타민 E의 20에서 50배. 네, 그리고 심혈관 쪽에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 10kg에 한 4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많이 못 넣었어요. 근데 양식적으로 많이 먹는 거를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많이 넣은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넣은 게 있어요.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이 300ml 들어가 있어요. 네. 자,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은 일반 커큐민의 5배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강황 좋다는 건 너무나도 알아요. 강황 500에서 1kg 안에 강황은 향신료잖아요. 커큐민이 1500ml 1.5g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커큐민은 주로 4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항염, 염증 제거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 다음에 항암, 그 다음에 항당화, 당뇨, 항치매. 4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자, 근데 흡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1500ml 먹어봐야 80% 1200ml는 배출이 되고 300ml만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이라고 하얀색 상태에서 소장해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양소는 모두 소장해서 다 흡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커큐민을 먹으면 20%만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 상태에서 소장해서 흡수되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오랜 연구 끝에 강황에서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을 찾았어요. 네,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국제 특허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은 노란색 커큐민보다 3배에서 5배의 흡수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 사진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동 번역기가 돼 있어서 보기 편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특허 성분 딱 보잖아요. 그래서 언어 변경 눌러가 전 세계 언어로 다 돼 있거든요. 이건 제조사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네. 여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전인상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 실험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고지혈증, 간보호, 항암, 항염증, 당뇨, 신장, 알츠하이머까지 안티에이징까지 다 테스트를 했는데 한번 항암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는 고객한테 이거 QR코드로 이렇게 확인해 드려요. 암만 뭐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최고니까. 자, 일반 쥐에다가 암세포를 투여했더니 수치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커큐민을 썼더니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테트라 하이드로 커큐민을 썼더니 원래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이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항암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암 환자들은 의사 말 들어야 돼요. 우리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하니까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면해드린 게 병원 치료 다 끝나고 2, 3년 뒤에 대체의학적으로 뭔가 찾을 때 저희 메타부트가 암 환자한테는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테트라하이드로 코프민 때문이고요. 그리고 면역 미네랄, 암 환자들은 아연 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저거 챙겨 먹지 말고 요거 한 프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실제로 암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암 환자들이 먹고 좋아지는 사례들이 맨 앞에 있었어. 그 부분 말고 요 분이에요. 예. 자, 되게 예쁘게 생긴 여성이야. 근데 유방암이 생겼고 재발했어. 예. 저는 이 환자분들한테 전 사실 환자를 잘 상대 안 해요. 환자는 의사가 상대해야지 비전문가인 제가 상대할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재발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지 왜 여기 오셨냐고 저는 직설적으로 묻거든요. 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자기 마루타 취급하더래요. 재발했으니까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대학병원 가지 않고 대체의학으로 하려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한 달에 건강식품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한 100만 원 정도를 먹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가루 형태는 그 첨가물이 적어요. 근데 캡슐이나 타블렛 형태는요 고형제나 이런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주먹씩 먹으면 그 첨가물 때문에 오히려 간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QR 코드를 했더니 믿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포만 드시게 했어요. 일단. 근데 한 포 먹으니까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 통증 부위가 좀 통증이 완화된 거예요. 제 말을 안 듣고 두 포를 먹었어요. 거기서 진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한 포만 드시라고 했잖아요. 왜? 얘가 진짜 강력해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떤 반응이 오나. 해서 네. 아 진짜.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기존에 있는 걸 다 끊고 드시라고 했어요. 얘만 정확하게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두 포 드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과를 봤냐? 자, 이분은 20대 중반에 장을 잘라냈대요. 안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악성 변비였어요. 일주일에 진짜 한 번 정도 변을 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메타볼트 드시고요. 물변 형태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보시던 분이 두세 번 보시고 지금 한 2달이 지났는데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본대요. 네. 우리가 잘못 먹어서 병원 걸려도 잘 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메타볼트 뜻이 신진대사라는 뜻이거든요. 50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일단 소화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신진대사가 떨어져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배출이 안 돼. 이게 몇 년 반복하다 보니까 병이 오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메타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메타볼트를 드시게 되면 다른 거를 끊고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이런 거, 항산화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걸
먹을 필요는 없다. 자, 한 달 뒤면 우리 뇌영양제가 나와요. 네, 그것도 올인원 뇌영양제거든요. 얘도 얘하고 2시간 간격 떨어뜨렸다 먹어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약 드시는 분도 2시간 간격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강력한 것끼리 부딪히면 안 되니까 2시간 되면 어느 정도 소화 흡수가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2시간은 떼 놓고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네, 자, 실제로 볼게요. 이런 국제특허 성분은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테트라하이드로코큐민 300ml는 일반 코큐민의 한 1500ml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 관절염 환자한테 500ml씩 3회 28일간 1500ml를 투여했더니 50%가 통증 개선됐다. 네, 그리고 800ml를 꾸준히 먹었더니 체지방이 감소되더라. 당뇨에도 효과적이고 치매에도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걸 밑줄을 그어놨어요. 커큐민하고 흑후추 추출물이란 피페린이 만나잖아요. 그럼 생체 이용률이 20배 올라간대요. 네. 생체 이용률이. 지금은 흡수율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중요해요. 흡수는 말 그대로 흡수되는 거고 생체 이용률은 이걸 갖다 쓰는 거는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얘하고 흑후추 추출물이 만나면 생체 이용률이 20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국제특허 물질이 흑후추 추출물이에요. 네. 이거 모두 저희 제품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총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처리해가지고 예, 40여 가지예요. 40여가지.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41가지인데 여기에 우리 타서 나중에 드셔보시면 파인애플 맛이 나거든요. 파인애플 농축 분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일이 몇 가지다 하는 것보다 40여 가지 이상이다. 오케이. 그 중에 기능성 성분은 15가지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이 국제특허 성분 3가지,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가지가 아니에요. 얘랑 얘. 2가지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신진대사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찍어도 되죠? 네, 찍으세요.